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짚어보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주요 코인들이 조정 하락세를 일제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2조 4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순식간에 삭제가 된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하락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번 하락 자체가 단순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기관 수급이 이렇게 끊기는 구간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통계적인 약세 흐름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규모 선물 청산까지도 겹쳐지면서 하락 자체가 과장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조정 자체가 일시적인 눌림목의 성격 자체가 강력한 거고요. 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 일정을 살펴보자면은 9월 23일날 새벽에 연준 이사 스티븐 미란 연설할 예정이고, 이어서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까지도 연설이 잡혀있고요. 24일 새벽 1시 35분에는 미국 연준의장 파월의 연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유럽 22 라가르드 총재 연설과 더불어가지고 미국의 근원 PCE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이렇게 주요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강력한 변동성 장치, 즉 하락세도 나오고 또 반등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으로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MI 지수를 봤을 때 제조업은 51.8, 서비스는 53.8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준선인 50을 웃도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전월보다 둔화됐다는 점에서 성장 속도가 줄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경기 모멘텀 둔화 신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치 나온 대로 다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 주택 지표 봤을 때 신규 주택 판매가 65만 건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거의 400만 건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모두 전월 대비했을 때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금리 환경이 가계랑 주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에서 주택이 체감금리의 거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 실제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로 연결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DP가 3.3% 정도 성장으로 예상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성장은 유지라는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또 동시에는 피크 성장 이후에 둔화라는 이런 내러티브를 또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서 전주보다 늘어날 경우에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냉각 자체가 미국 연준이 금리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하이라이트는 근원 PCE입니다. 연준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물가지표이고요. 중장기 목표인 2%도 CPI가 아닌 PCE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가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는 0.2% 수준입니다. 만약에 실제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때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높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더 오래 높은 금리라는 이런 매파적인 서사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 비둘기파적인 신화가 나오면은 달러는 약세로 기울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하락을 하겠죠. 이에 따른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도 다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파적인 신호가 강화가 됐을 때 달러 강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코인 시장은 레버리지 추가 청산 위험까지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은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PCE 발표 전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방향성보다는 휘둘림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조정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본질은 통계적인 약세 구간, 그리고 선물 청산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이 주요 이벤트 전까지는 레버리지 줄여가시고 또 현물 중심으로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파월 의장 연설 직후에 보통 첫 번째 15분에서 30분 정도 이 과매도 과매수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곧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요,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눌림 확인하시고 시장 확인하시고 미국 증시 종가 마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상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날 되는 PCE 발표 같은 경우는 컨펌 이벤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주말 동안 강력한 알트 불장 반등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요, 이 매크로 기대감이 안정되면서 ETF 현물 기대감들,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글로벌 결제 연계 같은 이런 구조적인 호재랑 겹쳐가지고 강력한 회복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 변동성 구간에서는 무조건 현물 위주의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 이후에 또 추세 확인 매매가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시장의 하락은 추세적인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눌림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진짜 승부처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근원 PCE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예상치 하회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변동성을 공포로 보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 결국에 심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려 70% 가까이 폭증을 했는데요. 기존에 1.4조 달러였던 거래량이 무려 2.4조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숫자가 커졌다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이 시장의 무게중심이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현재 아시아에서 이런 급격한 성장이 나타났을까? 국가별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홍콩이죠. 정부 주도로서 가상자산 ETF 승인했어요.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규제까지도 완화해 주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보유 자산으로서 편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랑 자본시장 개혁까지도 겹쳐가면서 이 제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제도권 채택 경쟁을 벌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래소 구조까지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한때 바이낸스랑 바이빗이 주도했었던 시장에 이제는 홍콩과 싱가포르, 한국 거래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까지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아에서 USDT 그리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량 무역 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의존도까지도 낮춰주면서 글로벌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이런 흐름 속에서 결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은 어떨까요?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크지만요,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기관 자금의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돈의 움직이는 방향들이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이 동시에 있는 쪽인 거고, 지금 그 무게중심이 현재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70% 급증 자체가 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요,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국가별 제도 변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브릿지 자산 흐름들 함께 읽으셔야지 진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크립토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려 45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0이었어요. 탐욕 구간에 있었던 지표가 이제는 공포 장세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숫자가 낮아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공포 탐욕 지수가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그리고 설문조사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까지도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오늘 45라는 값 자체가 중립에서 공포로 전환된 신호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단기 조정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수가 단독으로는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파생 시장과 도미넌스를 같이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펀딩 레이트, 즉 롱 포지션이 비용을 내고 있는지, 숏 포지션이 비용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레버리지 방향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포 지수는 낮은데 펀딩 레이트마저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그러면 숏 포지션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단기 숏 커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봤을 때 펀딩이 여전히 플러스라면은 공포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이 무리하게 버티는 구조라서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 미결제 약정, 즉 OI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격이 밀리는데 현재 OI가 늘어난다? 그러면 하방에 베팅한 자금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밀리면서 OI가 줄어든다면은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 압력이 줄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지수 45 구간에서 O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포 속 매집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공포가 더 심화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셔야 돼요. 지수가 공포로 내려앉을 때 도미넌스가 오르면 어떨까요? 이 시장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을 피신하고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겠죠.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남아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구글 검색 트렌드까지도 확인하면은 심리가 실제 관심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명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겠죠.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영상 돌려서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저희 신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45 전후의 구간이 어땠을까요? 공포지수 45가 지금 45랑 또 과거 45 때랑 다를 수도 있겠죠. 대체로 극단적인 공포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조정 하락장 초입에서 자주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기관과 고래들은 오히려 분할 매집, 그러니까 개미들은 팔고 나올 때 이 공포감에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때 반대로 기관이랑 고래들은 어때요? 기회를 잡는 패턴들이 자주 나타났었다. 이게 역사 속에서 패턴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단순하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지표가 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지수 하나만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펀딩 레이트, 미결제 약정, 도미넌스 이 동시에 체크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지표가 공포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면은, 즉 펀딩이 마이너스, OI는 감소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단기 반등 시그널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타점, 반등 맥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익 보시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펀딩이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리고 OI 미결제 약정이 누적되고 있는데 도미넌스까지도 흔들린다? 그러면 공포지수 같은 45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추가 하락의 경고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지수 한 개만 보시고 섣부르게 투자 맥점을 판단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 지표들 다 같이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지표를 보셔야 되는지까지도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도 현재 하락세 이후의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 이 후속 영상 통해서 혹은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타점 브리핑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 45라는 수치 자체가 이 심리적으로는 공포로 내려온 중립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게 두려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자금 흐름들, 관심도까지도 전부 다 종합해서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숫자를 보는 눈보다 숫자를 해석할 줄 아는 프레임이겠습니다. 이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 결국에 기회를 잡게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단기 하락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눌림목 와요. 그리고 분명히 반등 타이밍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명하게 반등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이런 분들이 큰 수익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또 단타는 하고 싶어 하지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알트코인 정말 괜찮은 건지 혹은 위험하지는 않는지 고민도 깊으실 거고요. 이 단타랑 단기 매매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 크게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잘 모르는 채로 뛰어들어가지고 손실을 본 기억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이런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에서 단기 종목으로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차라리 리플의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 또 반대로 단기 고점이 찾아왔을 때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수익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리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또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흔히 바닥에서 매도하고 이미 오른 다른 코인에 갈아탔다가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내 욕심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이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불안이 느껴질 때 분할 매수를 계획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내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내려오고,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의외로 금방 반등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타를 하실 때도 또 마찬가지겠죠.
이미 올라있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충분히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고 또 동시에 단기 목표가를 미리 정해놓고 고점에서는 욕심내지 않고 매도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겠습니다. 결국에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답게 접근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못해서 단타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근데 매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욕심들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수익권에 들어갔을 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수익일 때 아직 더 오르겠지, 조금만 더 먹어보자, 이런 기대감, 욕심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에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팔걸,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단기 매매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 시장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가요. 투자금이 크든 작든, 부자든 아니면 부자가 아니든, 올해 한 분이든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든 리플이 떨어질 땐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오를 땐 똑같이 오르는 거고, 오를 때 기쁘고 떨어질 때 슬픈 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고, 매도를 해야 될 때 매도할 수 있느냐, 그 차이에서 결과가 갈린다라는 거. 이 투자 시장에서 매번 끌려다니는 기분이 드신다면요,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원칙 매매로 바꿔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길게 봤을 때 후회가 없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강조드립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